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23살입니다. 저는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 손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수 보조기기를 사용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입력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5분 이상 걸립니다. 때로는 오타가 나서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 꼭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서울구치소 1.8평 독방에 수감되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23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고통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태어난 날 부모님의 눈물. 대통령님,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가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뇌에 손상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부모님께 말씀하셨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뇌성마비입니다. 평생 걷지 못할 것이고 말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하셨답니다. 정신을 차리신 후에는 며칠 동안 울기만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답니다. 그냥 시설에 보내자. 우리가 키울 수 없어.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부터 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는 살아남기 위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재활치료. 생후 6개월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저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리를 억지로 펴는 운동, 팔을 강제로 움직이는 운동, 목을 세우는 운동. 아팠습니다. 울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훈아, 조금만 참아. 이거 하면 내가 나아질 수 있어. 엄마 믿어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넘게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목도 가누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목을 가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앉지도 못했는데 나중에는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걷지는 못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손도 자유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교에서의 시간. 7살이 되어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일반 학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경사로도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는 장애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세요. 그렇게 저는 특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수학교는 집에서 멀었습니다. 매일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저 같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친구, 목발을 짚는 친구, 말을 못하는 친구, 손을 쓰지 못하는 친구. 우리는 모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서로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도왔습니다. 지훈아, 내가 내 가방 들어줄게. 고마워, 민수야. 나는 내 연필 주워줄게. 그곳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웃고 놀고 공부했습니다. 차별과 상처. 하지만 학교 밖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가족끼리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입구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휠체어를 들어 올리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휠체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손님인데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께서도 우셨습니다.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아니면 탈 수 없었습니다. 일반 버스는 계단이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상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비용이 10배나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영화관에 갔습니다. 휠체어석 주세요. 휠체어석은 맨 앞줄밖에 없습니다. 맨 앞줄은 스크린이 너무 가까워서 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법으로는 차별을 금지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별이 일어납니다. 법으로는 편의시설을 의무화하지만 많은 곳에 아직 없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대학에 갈 거야. 선생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대학을? 물론 좋은 꿈이지만 쉽지 않을 거야. 입시 준비도 어렵고 대학 생활도 힘들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대학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할 수 있어요. 꼭 해보고 싶어요.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책을 넘기는 것도 혼자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장 한 장 넘겨주셨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혼자 못했습니다. 컴퓨터 특수 키보드로 한 글자씩 쳤습니다. 시험을 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시험 시간을 1.5배로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학에 가야 해. 꼭 가야 해.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해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대학생이 될 수 있구나. 대학 생활의 어려움. 하지만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는 넓었습니다. 건물은 높았습니다. 계단은 많았습니다. 다행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강의실 문을 여는 것, 책을 꺼내는 것, 필기하는 것, 과제를 하는 것.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활동 보조인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친구들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지훈아, 점심 같이 먹자. 지훈아, 이 책 같이 읽자. 지훈아, 주말에 영화 볼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대학생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 대학교 1학년 2학기 사회복지법제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약자는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은 차별을 금지하지만 차별은 일어납니다. 법은 편의시설을 의무화하지만 많은 곳에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중요하구나.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대통령님을 알게 되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에서 대통령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3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면서 권력의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삼성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수사하고 전직 대통령도 수사했습니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대통령님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권력 앞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하셨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압박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대통령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법과 정의만을 따르셨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약자의 편에 서는 분이시구나.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분이시구나. 12월 3일 그날 밤. 2024년 12월 3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기숙사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계엄? 계엄이 뭐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신 거구나. 헌법에 따라. 몇 시간 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즉시 해제하셨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을 지키신 거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탄핵과 구속. 야당은 대통령님을 내란죄로 고소했습니다.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란죄? 내란죄가 뭐지? 법률 용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내란죄 폭동을 일으켜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죄. 그런데 폭동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쳤나요?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헌법 질서가 파괴되었나요? 국회도 법원도 모든 것이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이건 내란이 아닌데. 1월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셨습니다. 1.8평 독방에 수감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8평의 의미. 대통령님, 저는 1.8평이 얼마나 좁은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좁은 공간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 휠체어는 가로 약 70cm, 세로 약 1m입니다. 1.8평은 가로 약 1.5m, 세로 약 2.4m입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움직이면 끝입니다. 돌아설 공간도 없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 좁은 공간에 대해 민감합니다.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항상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식당도 화장실도 강의실도 모든 공간을 공간의 넓이로 판단합니다. 제 기숙사 방은 약 5평입니다. 그래도 가끔 답답합니다. 1.8평이라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매일 지내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66세의 연세의 말입니다. 장애인으로서 느끼는 것. 대통령님, 저는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님의 처지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 저는 23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계단이 있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문턱이 있으면 넘을 수 없습니다. 경사가 급하면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활동 보조인, 부모님, 친구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대통령님께서 지금 조금은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억울하게 자유를 빼앗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통령님, 저는 장애인으로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만약 장애인복지법이 없다면 저는 학교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없다면 저는 더 많은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교통약자법이 없다면 저는 버스를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이 저를 보호합니다. 법이 저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법이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님께 일어나고 있는 일은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 것을 내란죄로 몰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죄목으로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보복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약자는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법이 정의를 위해 쓰이지 않고 권력을 위해 쓰이면 장애인 같은 약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23년 동안 차별받으며 살았습니다. 평생 좁은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특수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왔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금은 억울한 상황에 계시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통령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법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30년 동안 검사로 일하시며 권력 앞에 굴하지 않으신 것. 삼성, 청와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하신 것.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드시 증명할 것입니다. 저의 약속. 대통령님, 저는 약속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법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처럼 법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키려 했던 그 법치주의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뇌성마비 장애인 대학생 박지훈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비록 장애인이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통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기도를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SNS에도 글을 올리겠습니다. 비록 타이핑이 느리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작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큽니다.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다. 법치주의를 지켜라. 정의를 세워라. 건강하십시오. 대통령님,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66세의 연세에 1.8평 독방에서 지내시는 것이 정말 걱정됩니다. 제대로 운동도 못 하시고 햇빛도 못 보시고 신선한 공기도 못 마시실 텐데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장애인이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몸이 아픕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납니다. 대통령님도 부디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밥 잘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가능하면 스트레칭도 하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뇌성마비 1급 1급 장애인입니다. 평생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평생 좁은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왔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금은 억울한 상황에 계시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통령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법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역사가 반드시 증명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그날, 저는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광화문광화문에 가서 대통령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25년 가을 뇌성마비 장애인 대학교 2학년 박지훈 올림. 추신. 대통령님, 이 편지를 쓰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키보드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장애인이지만 당당합니다. 대통령님도 비록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통령님.